알지도 못하고 통화도 안 했습니다. 라고 얘기했는데 글쎄요, 정말 모르는 건 맞습니까? 이런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황수경 전 통계청장의 교체 논란이 그야말로 수그러들 줄 모르고 있습니다. 사실상 경질됐다라는 평가를 받는 황 전 통계청장. 불과 엿새 전 여의도 국회에 나와서 이렇게 얘기한 바 있습니다. 그 목소리 듣고 오시죠. 통계청장 얘기 잘 들으세요. 나가보세요. 나가봐. 네? 소득주도 성장해가지고 말이죠. 임금을 갖다가 16%, 10% 이렇게 계속 올리면 뭐합니까? 물가가 10%씩 올라가는데. 통계청장 장바구니 하시죠? 쇼핑하시죠? 이마트에 가서 주로 하십니까? 어디서 합니까? 저 개인적으로 말씀드리면 저는 온라인 쇼핑합니다. 예. 무슨 쇼핑을 해요? 온라인으로 합니다. 집에서 온라인 쇼핑을 해요? 외국 나갈 여건이 좀 안 돼서요. 예. 예. 온라인 쇼핑은 온라인 쇼핑을 주로 하시는 분은 한 2%밖에 안 올랐다고 생각하시는 모양이지? 네. 자, 경질된 황수경 전 청장은 이임식에서요, 눈물을 흘리면서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통계가 정치적 도구가 안 되도록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뭔가 문책성 인사에 억울함을 토로한 거 아니냐, 이런 해석이 나왔고요. 자, 이게 논란을 키우고 있는 대목이죠. 기자가 질문했습니다. 아니, 황 전 청장님 도대체 왜 경질되셨습니까? 이유가 뭐예요? 라고 얘기했더니 황 전 청장 말하길. 글쎄요. 저 이유를 모르겠어요. 인사권자의 생각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말이죠. 내가 그렇게 청와대 등의 윗선의 말을 잘 들었던 편은 아니었습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저 얘기인 즉슨 윗선의 누군가가 통계청장에게 통계와 관련해서 지시를 한 것처럼 읽힐 수 있는 대목이기 때문에 조 부장 논란이 수그러들지 않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바로 그러면은 누구의 말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바뀐 것이냐? 그렇다면 그 윗선은 바로 청와대 또는 더 좁게는 소득주도 성장을 주도하고 있는 장하성 정책실장이라든지 예. 아니면은 대통령 바로 아래급인 임종석 대통령 실장 정도는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추론이 가능한 거죠. 예. 자, 그러면 이런 겁니다. 어쨌든 간에 윗선이라고 하면 소위 저희가 이제 청와대를 떠올리게 마련인데요. 청와대가 통계청장에게 무언가 통계와 관련해서 지시를 했다는 것은 큰 문제인 부분 아니겠습니까? 물론 청와대는 부인하고 있습니다만. 자, 어제 국회에서는요,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이 부분과 관련해서 해명하느라고 진땀을 뺐다고요? 김 기자? 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윗선의 말을 잘 듣지 않았다. 이런 말이 좀 논란이 되니까요. 국회에서도 질문이 이어졌는데요. 임종석 비서실장의 목소리 듣고 오시죠. 경질된 황수경 통계청장이 내가 윗선의 말을 잘 듣지는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 윗선이 누굽니까? 임 실장입니까? 안 그러면 일자리 수습입니까? 누구? 저는 의원님 통계청장을 잘 모릅니다. 전임 통계청장을. 그럼 장하성 통화한 실장이 적도 없고요. 장하성 실장님도 통화한 적이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예. 그 실장이 말하는 건데 어떻게 알아요? 장하성 실장 통화 안 했어요? 통화한 적이 없고요. 또 원래 제가 모르는 분이. 제가 이거 다 나중에 확인합니다. 예, 그렇게 하십시오. 안 의원님, 네. 청와대 두 실장이 전임 통계청장을 모른다, 또 통화한 적도 없다 이렇게 말했는데 어떻게 봐야 됩니까? 모를 수도 있겠지요. 아마 이제 첫 정권 출범해서 첫 인사했지 않습니까? 통계청장. 그 당시 아마 그럼 보통 정권 실세들이 아는 분들 밀어 넣습니다. 예. 그래서 임종석 실장이나 장하성 실장이 모르는 사람이 통계청에 임명될 수 있는 거고요. 또 그런데 이제 표현해서 지금 이 순간 이렇게 논란이 된 분을 모른다는 것은 좀 의아하는 그런 느낌은 들어요. 예. 정확히 잘 알지 모른다 이런 이야기는 될 수가 있겠지요. 그러나 이제 최근에 소득주도 관련해 가지고 여러 통계가 나왔을 때 청와대 내에서 막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임 통계청장이 황수경 통계청장이 누군지 몰랐다는 건 좀 저는 의아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다만 전화를 했다 안 했다는 보통 청와대 시스템상 비서관들 전화를 많이 합니다. 비서관들 전화해서 자기들의 요구, 의문점을 했을 가능성이 있죠. 아마 그래서 장하성 실장이나 또 임종석 실장이 전화 안 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만 그러나 모른다고 딱 잡아 떼기에는 뭔가 이상한 그런 느낌은 듭니다. 그리고 또 황수경 전 청장 같은 경우에는 공직 생활의 시작이 노무현 정부 시절의 인수위였습니다. 노무현 정부 시절의 인수위. 네,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 노동자 관련한 전문지의 기자로 일하다가 바로 노무현 정부 때 인수위를 통해서
공직에 발을 담았기 때문에 예. 분명히 인사수석이 추천을 하고 검증을 하고 예. 또 그 결과는 당연히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에 보고가 됐겠죠. 예. 네, 그렇기 때문에 아예 모른다라든가 이런 표현은 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인사수석이 정의를 한 걸 가지고 대통령 비서실장이 인사위원회 내 위원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완전히 몰랐다는 건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예, 또 예. 후임자를 이제 만약에 뭐 새로운 청장을 임명하게 되면 A, B, C 3명 정도를 선택해 대통령한테 갖다 올립니다. 네, 또 네. 부연 설명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난 전혀 저 사람 모릅니다 하기에는 그건 좀 이상하다는 느낌이 듭니다. 자, 통계청장은요, 시청자 여러분, 장관 바로 밑에 차관급 인사입니다. 차관급 인사가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 장하석 정책실장은 이고동성으로 모른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자, 통계청 관계자들 얘기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통계청 관계자들은 이번에 황수경 전 청장의 사실상 경질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요? 안 기자 어떻습니까? 통계청 내부에서는 청와대와 통계청의 시각이 달랐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시각 차이가 많아지면서 언론 보도도 잦아졌고 이게 결국은 마찰로 이어졌다는 거겠죠. 그래서 이임식 때 황 전 청장이 이런 모습을 보였죠. 눈물을 보였습니다. 눈물을 보이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청와대에 맞추려면 통계청장을 하지도 않았다라고 말하면서 눈물을 보였다. 그러니까 자신은 코드를 맞추려고 하지 않았다. 이렇게 강력하게 주장을 한 거죠. 조 부장님, 네. 이게 분명히 보면은 통계청 내부 이야기를 종합을 해보면 청와대와 마찰이 있었던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네. 통화는 한 사람은 없다. 그럼 누구와 통화를 했고 또 어떤 일이 있었던 걸까요? 이 통계청 직원들의 말이 모두가 일치될 수는 없겠죠. 예. 네. 어떤 공식 입장이 있을 수 없는 이야기인데요. 오늘 보도를 보면 관계자의 말이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청와대는 이렇게 보는데 왜 통계청은 다르게 보느냐. 어허. 예, 이런 시각 차이가 있었다. 예. 그리고 정책 효과에 대해서 언론 보도가 많아지면서 이런 마찰이 더 심해졌다. 이렇게도 나와 있고요. 예. 청와대가 자료 외, 그러니까 공식 자료 외에 원자료를 요구하는 일도 있었다. 어허. 그러니까 통계청에서 낸 통계 자료에 대해서 이 통계가 정말 맞아? 네. 이런 반신반의했다는 네. 예, 그런 심정을 가질 수가 있는 거죠. 예. 네. 자, 이번 이 황수경 전 청장의 통계청장의 경질 논란의 핵심은 이런 거죠. 그러니까 각종 경제 지표가 최근에 안 좋잖아요. 안 좋은 지표들이 나오니까 청와대가 뭔가 입맛에 맞는 통계를 내기 위해서 통계청장을 갑자기 경질시키고 새로운 사람을 앉힌 거 아니냐, 이런 논란이자 의혹입니다. 그래서 자, 지금 이제 통계청 내에서 이야기가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일부 언론도 보도가 됐지만은 올해 5월에 1분기 가계소득 동향을 발표를 하니까 네. 청와대에서 깜짝 놀란 겁니다. 청와대 소득주도 성장이 뭔가 궤도를 이탈했다. 정부 의도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을 통계청이 보여준 겁니다. 그러니까 네. 이제 깜짝 놀랐겠죠. 아마 근데 청와대 입장에서 본다면 그 해석을 정말 자료는 그렇게 나왔다 하더라도 해석을 소득주도 성장에 맞춘 또 청와대가 불편해하지 않을 예. 해석을 해줬으면 좋았을 텐데 그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뭐 자막도 나옵니다만 그 후에 뭐 노동부의 고용노동부에서 회의가 있는데 통계청을 관계자 부르지도 않았다. 이런 부르지도 얘기가 나오고 않았다는 있는 거죠. 겁니다. 그러니까 예, 예. 굉장히 언짢았다. 통계청의 최근의 일련의 통계와 그 분석에 대해서 언짢았다. 이건 맞는 것 같습니다. 자, 청와대가 뭔가 의도를 갖고 황 전 청장을 전격 경질시킨 거 아니냐, 이런 의혹에 대해서 청와대 김민지 기자 어떻습니까? 속시원이 좀 해명을 했습니까? 임종석 비서실장이 국회에 나와서 이거 관련해서 여러 질문을 받았는데요. 일단 그 경질된 배경에 대해서 지금 7월에서 9월 사이, 그러니까 정기국회가 그 앞둔 이 시점에 국정을 좀 쇄신하고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서 인사를 한 것이고, 예. 또 하나는 그 지금 차관급 인사들의 임기가 지난 정부에 비해서 3개월, 4개월 적게 된 것은 아하. 불미스러운 일로 인해서 정권 인수 시점이 변해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여기에 덧붙여서 이런 설명도 더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전격적인 경질을 한 이유가 뭡니까? 특별히 특정한 어떤 정치적 고려나 사건 때문에 인사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의원님. 이전 청장 계실 때 통계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개입한 흔적이 있다면 저희가 책임지겠습니다. 네, 청와대는 그냥 정기 인사 차원에서 이루어진 거지 의도가 있는 인사가 아닙니다라고 적극 해명하고 있습니다만 전직 통계청장들의 생각은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유경준 전 통계청장 말하길
정부가 통계청의 공식 데이터를 믿지 않고 표본 오차를 걸고 넘어지면 그야말로 거친 표현을 좀 썼군요. 막장 드라마로 가자는 것 아닙니까? 조 부장 어떻습니까? 전 통계청장의 이야기. 예. 네. 막장 드라마로 가자는 거다. 이런 거 아니냐. 네. 이게 굉장히 좀, 딱 와닿는 그런 표현이기도 합니다만. 예. 그러니까 어떤 통계를 내는 것은 정책이 바로 가고 있는지, 또 정책이 생각한 대로 긍정적 효과를 내고 있는지 이것을 분간하기 위한 거거든요. 예. 그래서 통계 수치가 맞지 않으면 정책에 대해서 뭔가 손질이 좀 필요하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수정도 하고 보완도 해야 되는데 그 통계 자료가 잘못된 거 아니냐라고 해서 이 표본 오차라든지 또는 통계의 내용이라든지 예. 이거를 걸고 넘어지면 정말 이거는 막장 드라마나 다름없다. 이렇게 지금 항의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 자, 이번 이 논란과 관련해서요, 이준석 바른미래당 당대표 지금 출마 선언을 한 이준석 후보가요, 약간의 전망을 했다고 하네요. 어떤 전망이었을까요? 목소리 잠깐 듣고 오시죠. 정부 때 유진용 장관, 진영 장관 이런 분들 네네. 정부의 방침과 안 맞는 게 있어가지고 억지로 좀 해임시킨 그런 티가 나는 분들이잖아요, 그분들이. 네. 그런데 그 당시에 유진용 장관 같은 경우는 적극적으로 언론 인터뷰도 하고 진영 장관 같은 경우에는 조용히 이제 계시다 나중에 공천 잘려가지고 그 다음에 아직 민주당 가셨는데 저는 이 황 청장의 행보에 대해서도 앞으로 많은 사람들이 주목할 것이다. 이분이 어떤 일이 있었는지 언론에 소상히 밝히고 이걸 바로잡으려 노력할 것인지. 이번 황수경 전 총장 이 얘기가 조 부장 잠깐 이 얘기 좀 들을까요? 노무현 정부 때와의 좀 일과 어떤 하나의 사건과 좀 비교가 되던데 맞습니까? 그런 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 유진용 당시 문체부 차관 같은 경우에는요. 정권의 의도대로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경질이 됐다. 그러니까 유명한 얘기인데 예. 당시에 양정철 홍보기획비서관이 아리랑 TV 사장 선임 문제로 전화를 걸었는데 네. 호락호락하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배째 달라는 말씀이시죠? 예, 째드리겠습니다. 허허. 이 얘기가 있었고 그리고 나서 즉각적으로 경질이 됐죠. 예. 물론 지금도 양정철 비서관은 저 발언을 한 데 대해서 부인을 하고 있습니다만 예. 저 일 때문에 굉장히 유진용 전 차관이 당시에 영혼 있는 공무원이다. 어허. 이런 평가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박근혜 정부 들어서 첫 문화부 장관으로 발탁이 됐죠. 그랬죠. 네, 예. 가장 좋아하던 사람이 박지원 의원이었습니다. 아. 왜냐하면 국민의 정부 때 박지원 의원이 대변인으로 있었던 유진용 대변인에게 예. 좀 정권 홍보에 대해서 사활을 걸어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유진용 당시 대변인이 그렇게는 못합니다. 이렇게 반대를 했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참 느낀 바가 컸다고 그렇게 회고도 했거든요. 예. 근데 중요한 것은 유진용 차관의 저 경질 파동, 저것은 2006년, 그러니까 노무현 정부의 말기에 있었다는 겁니다. 노무현 정부 말기. 예. 예. 지금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지 이제 1년 반이 안 됐습니다. 예. 정권 초기인데 정권 초기에 이런 이야기 또 어떤 경질됐다고 본인 스스로가 폭로하는 이런 일이 있었는지 저는 어허. 굉장히 이례적인 현상이다. 이렇게 좀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유진용 차관 같은 경우는 차관급 공무원들 가운데서 좀 예외적인 경우였죠. 왜냐하면 대개 차관급은 관료들이 많이 합니다. 관료들은 대개 이제 본인들의 커리어상 보통 수능하는 시스템에 수능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차관급이 권력에 덤벼든다 이런 경우는 거의 없었어요. 네. 물론 장관급은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체제, 신념, 또 정권의 철학에 맞춘 그런 분들을 이제 임명하기 때문에 장관급에서 그런 이야기 별로 없습니다만 차관급에서는 그런 소진이 있지만은 관료 출신들 임명하던 그런 소진이 없었다. 예. 그런데 이제 유진용 차관 같은 경우는 굉장히 예외적인 경우였고요. 그런데 이제 이번 황수경 청장 같은 경우는 일단 관료 출신이 아닙니다. 네. 정통 학자 출신입니다. 게다가 앞서 말씀하셨지만 노무현 정권 하에서 인수위원회를 했던 굉장히 좌파성이 강한 그런 성향의 학자 출신이죠. 예. 그래서 이제 아마 우리 쪽 사람이라는 차원에서 청장 임명했는데 이 사단이 벌어진 겁니다. 예. 아마도 황수경 청장은 학자적 양심을 이야기한 거겠죠. 학자가 특히 팩트, 통계는 숫자이고 팩트입니다. 그럼요. 그 팩트를 예. 가지고 무슨 정치적인 고려를 전혀 할 수는 없다라는 이야기를 했던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아마 이런 일을 당한 것 같은데 예. 어찌됐든 케이스는 약간 틀립니다만 향후 황수경 청장이 만에 하나 네. 언론에
현재 많은 분들이 의구심을 가지고 있는 그런 식의 이야기가 있었다는 식으로 예. 언론 인터뷰를 한다면 이게 일파만파 될 것이고 현 권력에서 상당한 타격이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황수경 전 청장, 자, 아까 저희 시작하면서 국회에서 했던 발언을 잠깐 들은 바 있었죠. 또 다른 발언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 목소리 잠깐 듣고 오시죠. 날씨 때문에 뭐 취업자 일을 좀 적게 했다. 그러면 8월 달에는 굉장히 더 줄겠네요. 하반기에도 저한테 물어본다면 7월 달보다 그럼 8월 달은 더 줄어야 되겠네요. 뭐 아주 좋아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 5천 명보다 더 줄 것 같아요. 그건 제가 뭐 점쟁이가 아니니까 그래서 모르겠습니다만 제 2분기 소득 분배 지표 발표 언제 되죠? 조금 희망적인 소식이 있을 것 같습니까? 여전히 암담한 숫자일 것 같습니까? 아주 튀지는 않고 예상하는 수준의 네, 이번 논란이 좀 일파만파 커지자 통계청의 노조까지 나섰어요. 국회에서 기자들을 만났다는데 어떤 내용이 전해졌습니까, 안 기자? 네, 최기영 통계청 노조위원장이 오늘 국회를 찾았습니다. 국회를 찾아서 청와대에서 너무 자주 통계청에 여러 가지 자료를 요구했다. 그래서 이걸 갑질이라고 생각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황수경 청장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청와대에서 너무 자주 통계청에서 자료를 요구하는데 이게 독립성이 훼손되는 것 아니냐. 이 정도가 되면 정말 문제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노조위원장하고 통화를 해봤어요. 도대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통화를 했는데 답변이 상당히 공격적이었습니다. 그 얘기 듣고 오시죠. 첫째는 황당하다. 둘째 이게 뭐지? 이런 거지. 뭐 향수경 선생이 뭘 잘못했지? 뭐 잘못한 거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이런 거지 이야기예요. 통계 조사 과정에 영향을 미칠 우려도 있을까요? 이런 힘들어질 것 같아요. 내 예상에. 네. 응답해주는 사람들이 뭐 우리가 진실되게 자료를 준들 너가 뭐 조작할 거 아니냐 이렇게 나온다면은 어떻게 제대로 자료를 주겠어요? 네. 황수경 청장이 뭘 잘못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라는 답변이 돌아왔네요. 자, 근데 이 강신욱, 그러니까 신임 통계청장이죠. 그러니까 황수경 청장의 후임입니다. 조 부장 이 얘기를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렇게 얘기했네요. 장관님들의 정책에 좋은 통계를 만드는 것으로 보답하겠습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저는 그 파란색 글씨로도 입혀져 있습니다만 좋은 통계와 보답. 이게 어떻게 이런 발언이 가능한지 정말 의아합니다. 통계라는 것은 현실 그대로의 숫자지요. 그래서 그 숫자를 토대로 해서 지금 우리가 나아가야 될 길을 진단하는 그런 객관적 자료입니다. 과학인데 어떻게 좋은 통계가 있나. 그렇다면 청와대 입맛에 맞는 통계라는 것이 따로 있단 말인가. 이런 생각도 들고요. 보답이란 말도 굉장히 부적절하죠. 그러니까 그렇죠? 통계와 관련해서 보답이라고 한다면 그 전제는 통계의 조작, 통계의 왜곡을 함축하고 있는 우리가 충분히 예측 가능한 그런 얘기이기 때문에 굉장히 부적절한 단어였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게 이제 자칫 물론 뭐 저 표현을 강신욱 청장 이런 이야기를 할 수는 있겠지요. 어느 집행부서에서 정책을 하는데 그 집행부서에 유용한 필요한 통계를 만들어 줄 수 있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 본다면은 그 정책 또는 어느 뭐 부처의 정책을 추진하는데 나서 홍보에 유리한 자료를 만들 수도 있다. 그렇게 해석이 가능하거든요. 다시 말해서 주문 생산형 통계도 가능하다. 그런데 이제 통계는 앞서 말씀드렸지만 수일 뿐입니다. 숫자입니다. 그런데 이제 정권이 어느 권력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만 본인들의 정책이 국민들한테 인기가 좋지 않다 하면은 홍보 책임을 합니다. 언론 책임을 합니다. 홍보가 잘못됐다. 전 장관들 나서서 홍보에 나서라. 국민들이 우리의 의도, 우리의 정책 결과를 생각을 잘 못하고 있다라고 하게 된다면은 이제 결국은 통계청에도 이런 요구를 할 수밖에 없겠죠. 당신들도 정부의 홍보 정책에 따라야 된다. 라고 한다면은 통계가 왜곡이 될 수 있습니다. 통계 분석이 왜곡이 될 수 있습니다. 이건 가장 조심해야 되는 거죠. 통계가 홍보가 될 수는 없는 겁니다. 통계는 통계일 뿐이죠. 알겠습니다. 자, 통계청장의 경질 논란의 후속 보도들을 좀 한번 살펴봤습니다.